안녕하세요. 어떻게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어제는 이제 일요일이라서 개명할 일이 좀 있어가지고 사무실에 나왔는데 11시쯤 됐는데 누가 노크를 해서 나가봤더니 중년 된 아주머니인데 그 표정이 밝지가 않더라고요. 일단 들어오시라고 해서 상황을 여쭤봤더니 본인이 살고 싶은 생각이 없대요. 그래서 저도, 이거 황당하더라고. 그럼 살고 싶지 않다는 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 같아. 일반적인 사람을 봤을 때는. 사람이 어떻게 희망이 있어야 되죠. 특히 여자분들은요, 그 중에서 자식이 잘 자라면 그게 희망이거든. 남편은 술 먹고 뭐 깽판 부리고 엉망이라도 또 그동안 내가 자라왔던 게 힘들었어도 자식 하나가 잘 자라고 있으면 그건 정말 꿈이고 희망이야. 살 수가 있어, 그런 경우는. 근데 이 자식마저도 속색인다는 거야. 자, 이분이 8살 때인가 아버지가 이제 술 먹고 들어오시다가 사고 나서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이 시골에 옛날에 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뭐 가장이 돌아가시면 옛날 농경사에서는 정말 막막합니다. 그러니까 또 어머니가 이제 재혼하신 거야.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찬밥이 된 거죠. 여기저기 눈치 봐야 되고. 자, 그래서 23살 때, 그러니까 한 22살 때인가 이렇게 공장에 무조건 상경해서 공장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사랑이라는 걸 못 받아봤잖아요. 그 상태에서 어떤 남자가 공장의 직원 중에 하나가 너무 잘해줘가지고 이제 23살 때 결혼을 했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남편이 무능력자인 거야. 술 좋아하고 노름하고. 근데 어떻게 돼요? 그래도 어찌 보면 현실 도피식으로 결혼을 했는데 사랑해서 결혼한 건 아닌데 내가 워낙 그동안 외롭게 자라고 힘들게 자라서 의지할 때가 있으니까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의지처마저 어떻게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또 뭐 이혼할 수도 없죠. 이혼하면 어디 갈 데도 없잖아, 마땅히. 그 뭐 계부가 있는 데 가서 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살아가는데 이게 지금 1년도 아니고 지금 53살? 53살 됐는데 결혼을 23살 때 했대요. 그러니까 30년 됐죠. 30년 동안 정말 웃으면서 야, 이게 행복이다.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살아본 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김범순 씨야, 이름이. 김범순 씨 사주하고 이름을 한번 이제 풀어보면서,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이 사주 전체가 100%라고 보시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사주를 한 40%, 그 다음 환경을 35%, 그 다음에 자기 의지를 25%라고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 박범순 씨는 자기 의지를 25% 다 쓰신 거야. 그 나머지 근데 사주하고 환경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이게 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하고 이름 한번 풀어보면서, 이렇게 어려운 사주도 있구나 하는 걸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느껴보자고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힘이 불끈 솟아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김범수 씨. 기우년 신미월 경인일 을류시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항상 적어놓는 이유는 이것으로 고정된 게 아니고 전체 기운의 흐름을 한번 보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제 수기운이 없죠. 수가 없잖아. 그러면 여기 여자 사주에서 수는 뭐예요? 식신상관이죠. 자식이 없어. 사주에는 안 보인다고. 지장 안에 숨어있는 자식도 없어요. 그럼 제일 많은 거는 금이죠. 자, 본인과 같은 기운이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이 중에서 겁재가 세 개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한 사주에서, 그러니까 이 겁재 작용력은요, 신강한 사주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사주는 그때는 다 나와 같은 오행이니까 약할 때는 나를 도와줄 수도 있어요. 겁재라는 어떤 존재가. 그런데 이렇게 내가 겁재들이 이렇게 많아갖고 내 기운을 어느 정도 이렇게 생해주면은
이게 겁재가 또, 그러니까 겁재는 항상 어떻게 돼요? 배반살이니까 언젠가 나를 배신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 이 겁재가 이렇게 많으니까 상당히 힘들어지죠? 거기다가 자기 고집도 강하고, 자존심 강하고, 이런 상태에서 또 문제는 이게 여기서 지금 이 남편이 화인데, 화가 여기 주장 안에 숨어 있는 건 있어요. 정화돼 있고 병화돼 있고.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 너무 약하죠. 그리고 이렇게 겹쳐 있다는 거는 지장 안에 숨어 있는 걸로 봐서 이 병화는 편관이고 이건 정화, 이게 정화는 정관이죠. 정편관은 혼재되면 이것도 또 안정적인 삶을 갖기 어렵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만 딱 봐도 벌써 아버지가, 이게 아버지가 재인데, 여기 아버지가 재죠. 재는 뿌리를 있어서 이 을목이 합이 되어 있어서, 이거 아버지 기운은 그렇게 좋지 않은데, 이 돈복은 돈은 좀 들어온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때로는 좀 벌었는데, 남편이 도박하고 술 먹고, 그래서 돈을 좀 벌어 모을만 하면 갖다가 다 탕진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하다 30년 지나서 도저히 내가 뭘 해야 돼서 정말 살아야 되는지 죽어야 되는지, 이제 그걸 물으러 온 거예요. 일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가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되는지, 지금 이 집에서 계속 이 속썩이는 자식하고 남편과 같이 살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여기를 떠나야 되는 건지, 이제 그걸 물어보러 온 거예요. 그 얼마나 힘든 삶이에요. 자식, 그러니까 남편 복 없고, 자식 복 없고, 그 다음에 부모 복이 없죠. 자, 아버지가 일찍 돌아왔으니까 일단 아버지 덕은 없는 거죠. 그래서 원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게 아버지 자리예요. 월간이. 요 자리에 겁재가 왔을 때, 겁재가 온 거 일반적으로 우선 처음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버지 복이, 아버지 인연이 좀 약하다고 일단 봐야 돼, 우선. 근데 그걸로 단정 짓지 말라는 거야. 요거 하나만 가지고는 다른 조건이 중복되어 있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기본적으로 아버지가 8살 때 돌아가셨다는 건 이거는 뭐 정말 아버지 인연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머니 인연도 없는 거예요. 왜? 어머니가 그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농경사회에서? 농사 짓는 새, 자, 농토가 뭐 많았는지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농사 질 수 있는 사람이 죽었는데 엄마가 어떤 힘으로 살아가겠냐. 못 살아요. 힘들죠. 그런데 어머니 인성을 볼까요? 이게 인성이죠. 이 두 개가. 그 어렸을 때 어머니의 인성의 어떤 복은 좀 그런 대로 있다고 보는데, 이게 미토가 열토가 돼버리면요, 이 주인공한테는 이게 도움이 안 돼. 이론상으로는 이게 정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정인 역할을 못 한다고 봐야 돼요. 이렇게 더울 때서는. 그리고 이게, 이는 이것도 좋아하죠? 이것도 좋아하죠? 이것도 좋아한 거. 습한 거. 이것도 어느 정도, 이것도 좋아한 거. 이 사주가, 이게 한난조습이 좀 안 맞아요. 근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복도 지금 없어요. 아버지 복 없고. 그 육친떡이 없다는 거야, 이런 사주가. 전체적으로. 그러면 정말 이런 경우는 이게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모든 게 안 좋게 되어 있다고. 여기 지금,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 운을 보면은 요 신미대운, 요거는 저 1살에서 7살까지는 요 신미가 또 같이 오죠. 예. 그러니까 이 8글자 중에서 이 같이 오는 게 지금 월 기둥과 똑같은 운이 온다는 거는 좋은 현상은 아니죠. 왜냐면 8글자만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에 내가 필요한 게 다 들어가야 돼. 여기서 아쉬운 게 뭐예요? 여기에 불하고 물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남편하고 자식이 딱 보이잖아. 근데 그게 없잖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그래서 이게 같이 들어올 때는 좀 안 좋다고 우리가 봐요. 그래서 보금살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엎드려서 통곡할 일이 생긴다. 땅 치고 후회할 일이 생긴다. 이제 그런 의미로 보금살이라는데 이게 좋지는 않았죠. 어렸을 때 환경이. 그 8살부터 17살까지는 환경을 한번 보세요. 자, 수가 들어오면 좋죠. 식신이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금이 들어왔죠. 네. 요 금이. 여기에 금이 많은데, 그 다음에 또 인신충이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신강한 사주에 또 더 강하게 만든 상태에서, 그 다음에 또 충이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이 배우자의 이 자리에 이 조용할 날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요 상태. 그 다음 18세 계유년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금운은 왜냐면 너무 강하니까 안 좋고, 수운이 오면 좋아요. 근데 여기 지금 18세에 계유년에 결혼했는데, 금생수가 되죠? 수가 중심이잖아요. 이게 자식이잖아요, 여기서. 자식운이 왔어요. 근데 밑에가 유가 오면, 이게 또 배우자 궁에 원진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이때도 이렇게 결혼 정년기에 운이 안 좋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 정년기에 운이 안 좋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정확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그런 지식이, 그거를 내가 쓰지를 못한다는 거야. 즉, 판단이 그릇될 수가 있다는 거야. 결혼 정년기에 이렇게 충이나 원진이 오면은요, 결혼해서는 안 돼요, 원래. 하면은 반드시 나중에 문제가 있어요. 이때가 문제가 생겼죠. 지금 현재 48대 운인데, 병자, 이 병이 오면 사실 좋아요, 이때는. 이 관이 제대로 딱 서 있는데, 그리고 나무를 키울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자가 왔죠. 이 지역에. 그럼 이 자가 왔대, 이 수가 수 역할을 여기서 좀 해줘야 되는데, 이 수가, 이 해자축, 전체적 큰 틀에서 한 30년 동안 운이 좋게 돌아요. 내가 필요한 나한테 식신상관이면서 자식이고 건강을 나타내는 건데, 이 운이 좋게 왔는데 부분적으로 보면은 이 자가 와서 실질적으로 역할할 수 있는 건 일할 수 있는 눈에 또 뭔가 방해요인이 생기죠. 잠이 원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속 시원하게 뭔가 한번 시원하게 운이 한번 좋은 운이 와서 좀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잘 안 오고 있다는 거죠. 올해가 지금 신축년은 어떻게 돼? 또 겁재가 왔죠? 이건 좋은 현상이 아니죠. 신강한 사주니까. 그 다음에 축이 오면 이게 지금 뭐 일자리죠? 부모형제 자리에 축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올해도 좋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월운을 보면 지금 9월 달이니까 이 정화가 오면 일단 좋아요, 이정이. 자, 이 여기 입장에서는 이 정화를, 나를 어떻게 돼요? 좀, 기본적으로 나를 좀 재료를 해줘야 돼. 그래야 내가 온전하게 내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이게 지금 가공이 안 된 상태예요, 경금이. 이 정관은 좋은데, 월에서. 이 유가 오면 또 원진도 되지만 이게 나한테 지금 강한 겁재가 너무 강하게 들어온다는 거야. 자, 이렇게 된 내가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겁재한테. 내 죄를 뺏어가는 거를 내가 말을 빌릴 수가 없다는 거야. 지금 월운을 보면. 그럼 일운을 보면 어제 물어본 날짜로 일진을 보면 어제가 이제 경신일주였는데, 일진이었는데, 이 갑이 들어오면은 기본적으로 와서 여기에 힘을 쓸 수가 없는 게 여기에서 경금하고 부딪히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 갑이 왔을 땐 지금 편재운이 딱 떴잖아. 여기는 정재운이 있고, 그래서 이 정편재가 운이 왔을 때 신강하기 때문에 악착같이 하면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여건은 주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깔고 있는 자리가 이게 금이기 때문에 또 안 좋은데, 그러니까 이 갑목이 힘을 못 쓰죠. 이걸 우리가 12운성으로 보면 이게 절지라고 그래. 갑신 절지. 절지라는 건 다리가 잘렸다고 보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일진으로 보나, 월운으로 보나, 세운으로 보나, 대운으로 보나, 운도 전혀 받쳐주지 않는 거야. 그러면 이름에서는 받쳐주면 좋은데, 자, 이름에서 보세요. 김범순인데, 발음 오행은 잘 돼 있어요. 금생수, 수생모. 요건 잘 돼 있어요, 발음 오행은. 근데 이제 자원오행에서 보면 금이 또 들어오죠, 두 개나. 여기 금이 지금 많아서 문제인데. 이건 안 좋은 상태. 근데 이 수가 하나 있는데, 수가 하나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 여기에 이 성은 어쩔 수 없으니까 요 자리에 화가 들어야 된다는 거야. 화가 들어야 이게 남편 정관이 들어오거든요. 정화가 왔을 때. 그러면 조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야. 남편 운이 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야. 지금 술 먹고 이렇게 노름하고 있는 상태에서. 근데 그것도 안 받쳐주죠. 자, 여기다 더 안 좋은 거는 뭐냐면, 이게 지금, 요 꽃표시, 요렇게 있는 요 자리가 뭐냐면, 이게 공망이라는 거예요. 공망이라는 거는, 그냥 쉽게 설명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육친하고 인연이 없다고 보시면 돼. 그러면 누구하고 인연이 없어요?
이게 아버지하고, 이게 어머니죠, 이게. 여자 이름이기 때문에 이게 어머니. 여기는 아버지. 아버지하고 8살 때 헤어진 거잖아. 인연 없죠? 본인 자리에 공망이 들어온다는 거는 평생 가시밭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제 제가 평생 가시밭길이라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이고, 사시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많으시겠네, 이랬는데, 그 다음에 배우자가 또 공망이죠? 그럼 배우자하고 또 인연 없어요. 자식도 인연 없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 근데 요거는 이제 어렸을 때 연애할 시간이 없었으니까 아마 이성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그런 건 없다. 그래서 연인 자리에 공망이 있으면 이거는 그런 대로 좋은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아, 한참 커나갈 때, 사춘기 때 이성 문제로 인해서 골치 아픈 문제는 없었을 거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속은 안 썩였다. 그렇게 볼 수 있다. 근데 나머지는 다 부정적인 작용을 해요. 이 가정 자리에 요 14액인데, 이 14액이라는 건 이게 이산 파멸이라고 해서 뭔가 깨진다는 거냐. 그 끝이 안 좋다. 여자는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14액이 있으면. 이게 안 좋은 작용이죠. 자, 이게 지금 안 좋은 작용이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길작용하는 게 거의 없어요, 여기서는. 자, 요 8액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좋은 작용 하는데, 이렇게 흉수가 많을 때는 이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면 집에 도움을 준다는 그런 말도 나오는데, 이게 자수성가형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경제 주체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된다는 그런 팔자라는 거예요. 이름에서도. 요 3액은 이게 현모양처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30년 동안. 내가 몸소, 애 업고 다니면서 장사도 하고, 자기 안 해본 게 없다는 거야. 살려고. 왜? 엄마처럼 살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희한하죠? 우리가 삶이라는 게 정말 무서울 정도로 연이 이어지는 거야. 엄마가 힘들게 살면 나도 힘들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 가정이, 자, 평범한 가정에서 따뜻한 엄마 아빠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들은 나중에 뭔가 희망이 있는데, 어렸을 때 이렇게 편모스라에서 자란다든지 아니면 어려움 속에 자라면요, 그게 이렇게 고쳐질 수가 없다는 거야. 자, 어머니처럼 이혼하고 뭐 이런 게, 그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헤어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바둥바둥 살았는데도 이게 나아지질 않는 거야. 돈이 들어오면 남편이 갔다가 술 먹고 노름하고 이렇게 되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이름도 너무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사주하고. 그 원래 그래서 이름이 이 사주를 보완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완전 또 다른 사주죠. 좋은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내가, 야,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 가지 희망은 있습니다. 여기 자식 자리가 지금은 조금 어려운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좋게 변할 수도 있다. 이 자리는. 그래서 제가 한 가닥 뭐 조금 위로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정말 이걸 하고 나서 점심 먹고 나서 이렇게 한참 있었는데, 제가 개명 작업을 한 2-3시간 동안 도저히 집중이 안 돼서 못했어요. 그래서 김범순 씨 이게 이름을 보면서 혹은 사주를 보면서, 야, 우리가 정말 결혼해서 힘들게 살지만 그래도 우리가 웃음 잃지 않고, 자식이 있을 때는 내가 항상 부부가 서로 정말 자식 앞에서 싸우는 일이라든가 헤어지는 일이 있으면 애한테는 평생 치명적인, 충격적인 어떤 사건이 되니까 그거는 절대 피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그 법륜스님 법문을 듣는데, 거기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20세까지는 키우라는 거예요. 이혼하려고 마음먹어도 20세까지는 성인이 될 때까지는 키우고서 이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게 항상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와닿아요. 가슴 속에. 그 어렸을 때, 이게 7살 때, 8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어머니가 계시니까 내가 기대를 언덕에 있는데 생계가 어떻게 꾸려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혼했다. 이렇게 되면 본인이 그런 꼴을 봤기 때문에 난 절대로 그렇게 안 살겠다고 노력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 자, 그래서 오늘 김범수 씨 사주하고 이름을 물어봤는데 참 즐거운 마음으로
뭔가 희망을 가지고 한번 사주 분석도 하면 기분 좋은데, 기분이 씁쓸합니다. 끝까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